안녕하세요, 어쿤입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제 취업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 유튜브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일본 취준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취업의 절차나 일본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추천 사이트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어 회화 미리미리 연습 많이 해두세요. 두 번째, 인턴이랑 합동 기업 설명회 꼭 참가하세요. 세 번째, 대학에서 수업이랑 학점보단 팀워크를 살릴 수 있는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많이 해두세요. 이 세 가지들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 설명할게요. 먼저 후생 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취직률, 즉 내정률이 무려 98%를 찍었어요. 여기서 내정이라는 건 기업이 학생한테 졸업하자마자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그런 일본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합격을 하다 보다는 내정을 받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도 아직 대학교 4학년 1학기인데 취업을 한 상태, 즉 내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중 98%,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최근에는 더 빨리 채용을 하는 추세라 3학년 때 벌써 내정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후배 중에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본 취업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 취업은 한국이랑 똑같이 어렵고 경쟁률도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기업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본 취업의 흐름은 한국이랑 많이 다른데요. 기업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일본 취업 흐름은 이런 식입니다. 일본 대학은 3월이 아닌 4월에 개강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자기 분석과 기업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기 분석은 자기가 어떤 회사랑 잘 맞는지 성격이나 적성을 파악하는 거고, 업계 분석은 말 그대로 무슨 업계, 무슨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6월, 7월 여름방학 때부터 인턴이 시작이 되는데, 일본 인턴 참가율은 26년도 졸업생 기준 85.3%로 매우 높은 편이고, 학생들이 평균 5개의 인턴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제 일본 친구들도 여름방학 때 진짜 바쁘게 지냈었어요. 근데 8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인턴을 5개나 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일본 인턴은 한국이랑은 다르게 하루 만에 끝나는 원데이 인턴이 대부분이고, 길어봤자 일주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스펙을 쌓는다기보다는 회사를 체험해보는 느낌?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일본 취업에서 인턴은 필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많이 참가해 두세요. 아니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그 다음 대학교 4학년이 된 3월부터 기업 설명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합동 기업 설명회를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취준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원래 일본 취업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설명회 듣고 나서 내가 이 나이에 진짜 갈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현타가 와버려서 안 올리고 유튜브를 취업 기간 동안은 쉬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취업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게 될지,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취준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원래 관심 1도 없는 기업이었었는데 뭐지? 저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우연히 설명회를 들었던 기업들한테서만 내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제가 취준하면서 제일 잘한 게 합동 설명회 간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리고 또 이 기업 설명회랑 동시에 엔트리 시트 제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엔트리 시트라는 건 자소서예요. 줄여서 ES라고 합니다. 그리고 SPI라는 인적성 시험, 성격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1차 면접부터 최종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졸업하기 약 1년 전인 5월쯤에 내정을 받게 되는 게 일본 취업의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한국이랑은 다르게 일본 취업에서 학점, 스펙,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 설명에서 인사 담당자들, 학교 커리어 센터 직원, 취업한 선배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원할 때 학점을 쓰는 칸이 아예 없는 기업이 체감상 한 99%고, 그러니까 학점 아예 안 본다는 거죠. 저 자격증 빵개입니다. 기본적인 토익이나 워드 같은 자격증도 아예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포텐셜 채용이라고 해서 한국이랑은 다르게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경험을 ES에 어떻게 잘 써내고 면접 때 잘 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ES랑 면접 답변 형식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그 경험을 시작한 계기와 이유, 그리고 고난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걸 잘 어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과보다 그 고난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난의 비중을 두지 않고 ES를 썼다가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었는데요. 커리어 센터에서 직원분의 말을 듣고 왜 떨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업쿤님은 전교 꼴찌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CEO가 된 스토리랑 전교 1등이 CEO가 된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그야 전교 꼴찌가 CEO가 된 스토리요. 왜요?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ES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쉽게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어렵게 성공한 이야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실패를 극복한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ES를 수정하니까 하나 둘 서류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일본은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개인 경험보단 팀으로 뭔가 이룬 경험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인트로에 팀워크를 살릴 수 있는 동아리나 대외 활동에 많이 참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일본 대기업에서 외국인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뭘까요? 1위랑 2위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일본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가장 강조했던 일본어 말하기 연습은 꼭꼭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알바하면서 느낀 건데 쓰기는 요즘 다 키보드로 타이핑하니까 필요가 없고 읽기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번역기로 알아보면 됩니다. 근데 말하기는 못하면 진짜 힘들 거예요. 대학에서 팀플이나 발표하는데 회화가 안 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될 거고 알바도 접대가 대부분일 텐데 손님 말을 이해 못하거나 말을 못하면 일하는 데 지장이 클 겁니다. 이건 일본 기업 입사 후에도 똑같이 적용될 텐데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협조성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말과 이어지는 부분이겠네요. 일본 대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등록하는 3대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이나비, 리쿠나비, 원커리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건데 ES 작성법이라든지 인기 기업 순위라든지 면접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실려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 다 이 사이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린 합동기업 설명에도 이 사이트들에서 개최를 하는 거니까 꼭 등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일본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 컴퓨터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잡 플러스라는 한국 사이트도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한국 사이트니까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올라오는 기업 수가 조금 적고 정보량도 적은 편이라 일본 사이트를 메인으로 보시고 월드잡 플러스는 그냥 서브용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스타랑 틱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소개드린 취업 사이트들은 좀 형식적인 자료들만 있어요. 근데 인스타나 틱톡에서는 블랙 기업 리스트, 외모 많이 보는 기업, 학벌 안 보는 기업 등 오피셜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일본 취준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별 연봉이나 복지, 전형 일정 같은 것도 알기 쉽게 정리해놔서 보기 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사치 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린 외국인이니까. 그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편사치인지, 즉 어느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너무 편사치에 매달리지 마시고 진짜 내 성격이랑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사치 사이트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실제로 취준할 때 봤었던 취업 사이트, 그리고 인스타, 틱톡까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취준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